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 103번째 시간입니다. 103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용신 운이 오는데, 운에 오는데 그 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비겁과 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제운과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운이 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운이 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운입니다. 정제는 발을 정자를 써서 재물을 얻는 걸 말을 하지요. 쉽게 말하자면은 일확천금보다는 내가 하나하나 행동한 거에 대한 땀 흘려 얻는 재물로서 간제라고 표현하듯이 하나하나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을 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운으로 왔었을 때는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겠다 해서부터 어떤 차곡차곡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생기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왕운에는 금전 취득을 통하여 재산의 축적이 이루어진다. 늘상 얘기하지만은 재물은 내가 먹을 만한, 내가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짐이라고 맞섰을 때도 돈을 지고 갈 만한 능력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얻을 때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일단은 튼튼해야 될 것이다. 때로는 신왕하거나 신강하거나, 물론 너무 강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정제운은 아내를 통하여 경사가 있다. 이럴 때는 좋은 일이었었을 때를 말을 하지요. 정제가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아내를 통하여 경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생활이 더욱 성실해진다. 크게 말하면은 돈을 얻는 것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따박따박 운이었었을 때를 말을 하는 거니까 생활이 더욱 성실해진다. 신약은 금전 출입이 많은데 저축이 없고 손실이 많고 과로로 건강을 내친다. 그래서 능력이 된다는 제일 먼저 의미는 튼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 건강보다는, 건강보다는 내가 그걸 운영할 능력, 힘,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 동료로 인한 거래로 이득을 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분쟁 소송이 돼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형제 동료라고 하는 말은 비겁을 말을 하지요. 그래서 비겁의 운이 왔었을 때, 그런 일이 내가 그걸 능력이 되었을 때는 비겁의 도움으로 금전을 얻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비겁이 운영할 능력이 못 될 때는, 나한테 덕이 못 될 때는 분쟁 소송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그 밥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될 것이니 서로 먹으려고 다투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업, 성공, 실패 또는 건강상 질병 등의 일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한번 따져봐야겠고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재를 운영할 때는 비겁의 어떤 움직임을 말을 하는데, 그런 어떤 편재의 의미, 정제도 많아지면 편재 역할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관이 될 것이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재운일 때는 직장이나 공직자는 월급에 부수입이 있거나 증권, 투자, 대출 등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공직자의 부수입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들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고 부수입이 생긴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신왕자는 재산을 취득하고 신약자는 이로 인해 해로움이 있을 것이다. 여자 관계 등이 있게 되고 애인, 애첩이 생기거나 여자로 인하여 처와 불화합니다. 여자로 인하여 처와 불화합니다. 이것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편재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정제운은 나와 배우자 운이다 라고 말을 꼭 정제와 편제를 배우자처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제가 배우자고 편제가 배우자가 아니고 애인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글씨적으로 구분을 하게 될 때는 정제는 배우자 운이다, 편제는 지나가는 여자처럼 애인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편제 운을 얘기할 때 정제가 따로 구분하고 편제를 얘기하다 보니 애인, 애정이 생기거나 여자로 인해 불화할 것이다. 그래서 처와 불화한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편재우는 편인의 피해로 고통을 입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고 신앙자는 재산을 일으킨다. 이제 편재운이 올 때는 편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제 편인이 뭐 나를 흉하게 한다라든가 뭐 자꾸 이상한 어떤 뭐가 꼬인다라든가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로는 문서와 부모와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생겼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었을 때 편재운이 오게 되면은 편재와 편인이 어울리게 되는데, 편재와 편인이 어울리게 되면 기대 이상의 수익, 때로는 횡재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통을 받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고 신왕자는 재산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도 뭐 크게 편재와 편인이 어울릴 때는 재산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 되겠죠. 신약은 죄를 쫓다가 더욱 큰 죄를 잃고 분쟁, 송사, 투옥, 벌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신약한 사람은 죄를 내가 마음대로 운용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 운이 오게 될 경우에는, 편재 운이 오게 될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더욱 짐에 눌려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말에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성이 길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편재와 정재를 꼭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길하게 작용을 할 때는 이런 말이 되겠죠. 마누라가 귀인이고 여자가 귀인이며 결혼 후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성이 귀인일 때 계산 투철하고 경제통으로 사업에 성공하며 환경의 지배도 받습니다. 매사에 자신이 있고 기분이 만점이며 재수가 있습니다. 묵은 돈 받고 재산 증식이고 마누라 처가의 경사가 있으며 유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길하게 작용할 때는 뭐 돈과 인연을 맺는 것이 제 1번이고요. 때로는 도덕윤리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자의 도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도덕과 윤리 문제는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자의 도움으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때로는 결혼운이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 미혼자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좋은 여자와 인연을 맺기도 합니다. 이런 말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성으로 인해서 부부간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와 이렇게 좋은 사람과 잘 지내는 거와 다른 사람의 여자와 인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좋은 인연을, 꼭 그게 남녀관계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는 좀 항상 그 운에 맞닥뜨린 사람이 잘 관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마무리하지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이 흉작용을 하게 되면은 욕심을 너무 부리고 부도나며 관제구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송사가 일어난다. 이제 재성이 흉작용을 할 때는 돈으로 인해서 돈을 탐하다가 그걸로 먹을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비겁의 작용은 재성이 송사가 일어날 때 비겁의 작용은 동료나 친구 때문에 송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식상의 작용으로는 아랫사람, 자식, 제자 문제 때문에 송사가 일어나고, 재성의 작용은 여자, 돈, 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문제 때문에 재성으로 인해서 흉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관살의 작용은 자식, 남편, 직장, 정부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관살이 흉하게 작용을 할 때는, 흉하게 작용한다면 내 사주의 중에서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걸 제어하기가 힘들 때, 그거를 제어해 주는 것이 없었을 때 그걸로 인해 흉작용이 생깁니다. 이런 말입니다. 인수의 작용은 부모, 문서 때문에 송사가 일어납니다. 인수작용은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겠죠. 여자와의 인연으로 이빌수가 생길 수가 있으며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뇌물 먹다가 망합니다.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뇌물 먹다가 망한다. 신경 써야겠죠. 도박으로 인해 망하고 손재수이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배신 사기당하며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길작용보다는 흉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될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흉작용이 생길 때는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대부분 흉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흉작용의 작용이 설명이 더 많고 길작용보다는 흉작용의 설명이 많습니다. 근데 늘상 얘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흉하고 길한 거에 대한 얘기를 참 한편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흉과 길작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좋고 나쁨에 대한 거를 이렇게 냉철하게 바라보십시오. 뭐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생긴다? 누구나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누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죠. 왜 내가 흉작용이 생길 때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생겼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작용과 흉작용으로 바라봤었을 때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운이 좋았었구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운이 나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 기륭을 설명할 때 가장 쉬운 설명입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길작용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흉작용이 생겼을 때는 내가 노력은 했는데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어떤 단정하시지 마시라는 의미의 설명입니다. 길게 얘기는 녹화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페이지의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성이 변하여 비겁이 되면은 궁겁쟁제이므로 아버지 마누라를 꺾으며 버는 만큼 쓰는 사람이 많고 경제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인다. 아내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더욱 강하게 행동한다. 여성과의 인연이 변하고 이별하고 배신하고 방해자가 됩니다. 돈이 안 모이고 돈이 들어올 줄 모르고 목돈이 푼돈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비겁으로 변한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그런 어떤 변화의 운이 내가 비겁은 죄를 먼저 극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겁은 내가 먹을 음식이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경우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듯한 설명이 있는 겁니다. 재산에 권리자가 또 하나 생기고 의처증 생기고 마누라가 질병이 많습니다. 이런 의미의 설명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성이 변하여 식상이 되면은 마누라가 돈을 심하게 쓰며 마누라가 재주가 많아지고 아내가 아이와 같이 행동을 하거나 자식에게 더욱 집중하며 재성이 형살에 걸릴 때 마누라로 인해 관제가 생기며 여자 나가고 자손이 생긴다. 돈 나가고 서방이 빼앗긴다. 식신생재이므로 돈을 쉽게 벌고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며 두뇌와 지혜가 돈이 되고 재산이 됩니다. 돈 버는데 목적이 있어서 남들보다 2배는 빠릅니다. 성과학자의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재주 많은 것이 흠이고 신약하면 인정에 약하고 소리 없이 망합니다. 아무래도 신약하다 보니 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식상은 베풀어지고 나가는 거다 보니 이런 듯한 설명이 쭉 있죠. 그래서 유념 아주 반드시 이런 의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듯한 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로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이 변하여 재성이 되면은 신왕하고 거부팔자이고 영웅호걸입니다. 경제계의 장이 되고 개척정신에 투철하며 무엇이든지 관리를 잘하고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아내의 덕이 크며 재생관이나 자손도 부친도 똑똑하고 가문도 좋다. 재산은 늘어나지만 아내의 변동수가 있고, 아내의 변동수란 말은 뭘까요? 이동이라든가 때로는 아내가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도 설명할 수 있겠죠. 처가가 결속하고 억세어지고 처갓집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여자가 여자 소개시켜주고 봉급 인상되며 금전에 집착하고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아서 공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성이 변하여 관살이 되면은 돈을 투자하여야 명예가 따르고 벼슬을 얻으며 처가에서 취직시켜주고 결혼 즉시 마누라가 임신합니다. 경제 관련 돈과 관련된 분야에 직업에 인연이 있으며 돈 벌다가 애인 생기고 돈 벌어서 남자 자식 줍니다. 돈 여자로 인해 망신수 있고, 관살은 관과 살의 의미가 같이가 있죠. 그래서 망신수가 있고 결혼하면서 병납니다. 이게 이제 재와 관을 운영하게 될 때는 잘 운영할 능력이 있을 때는 재생관의 작용입니다만은 그걸 운영할 능력이 안 될 때는 재생살의 작용입니다.
쟤는 관을 생하는데 그 관이 제가 운영을 받아서 운영할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관이 튼튼하지 못할 때는 재로 인해서 재생 살해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망신수, 뭐 병나고 이런 말들의 설명이겠지요. 음식 때문에 병 생기고 시어머니에 혼나고 아내가 소송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성이 변하여 인수가 되면은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까지 하고 제가 백호대살이면은 아버지의 어머니를 꺾고 처가 어머니와 같고 교육자가 되기 쉽고 경제학을 연구하기도 하며 아내가 어머니 같고 아내가 연상일 수 있고 잔소리가 심합니다. 처갓집이 귀인이고 집 사주며 인수가 귀신이면 처갓집 일을 합니다. 재물로 학문, 문화, 사업을 합니다. 돈 벌어서 공부하는데 지출을 하고요. 마누라 때문에 부모 찾고 고향 찾고 현금 주고 자용증 받습니다. 그래서 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서를 취득한다 이런 말을 크게 말할 때는 집을 산다 이런 의미는 재를 내보내고 문서를 얻는 겁니다. 근데 집을 팔 때는 문서를 내보내고 재를 얻는 거지요. 그럴 때는 문서 얻을 때는 집을 살 때는 인수운에 사는 게 좋고 집을 팔 때는 재운에 파는 것이 아니면 꼭 집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물건을 얻고 싶어서 돈을 내보내고 문서를 받을 때는 인수운이 좋고 그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 시킬 때는 재운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돈을 얻을 운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운입니다. 직무가 높고 명예가 상승하거나 합격할 수 있다. 이성을 만나거나 남편이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발달하며 금전적으로는 부족이 있고 건강에는 조금 저하된다. 형제 간에 충돌이 있으며 자식에게는 즐거움이 있다. 일상생활이 좋아지고 윗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며 상관을 용신으로 하면 여자는 부부부라 이별, 사별, 직장 변동, 자녀의 일이 있고 남자는 투옥, 형옥, 불의의 사고, 직장 변동, 자녀의 일이 있다. 이게 이제 상관을 용신으로 할 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편관은 대운, 세운에 편관이 있음을 말을 하고 신앙하면 직급이 있는 실권부서로 나아가며 사업이 급성장한다. 명예가 상승하고 바쁘게 다니며 자녀 또한 남편의 경사가 있다. 신약하면 세금, 비난, 시비, 관역 문제가 생기며 질병, 조난, 돌발사고, 재물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신강신약에 따라서 편관을 운영할 힘이 되었었을 때 편관은 식상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양인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양인이 있어도 될 것이다. 때로는 정인이 있어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을 때 편관을 잘 운영할 능력이 되죠. 물론 신강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여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관살이 길작용을 하면은 승진하고 영전하고 취직하고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여자가 결혼하면 명예 생기고 감투를 씁니다. 관살이 결실이므로 결실이 생기고 재수가 있으면서 원수가 은인이 되고 존경받고 철이 듭니다. 남자는 자손에게 경사고 여자는 서방에게 경사가 생깁니다. 장이란 감투로 비겁이면 동창회장, 상식이면 고아, 보유원장, 관살운의 중책을 맡고 인수운의 종친회장이 됩니다. 이제 장이란 것이 어떨 때 어떤 운에 어떤 직함과 어울리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관살이 흉작용을 하면은 투쟁, 관제수, 몸이 아프다. 배신당하고 누명쓰고 멸시당하고 수모당합니다. 부도나고 손재수이고 퇴직하고 사표쓰고 누명 아닌 누명으로 망각 건망증이다. 자손의 근심 있고 남녀 이발할 수 있습니다. 흉작용일 때 이런 말이 생기지요. 그래서 몸과 관제수 이런 것들이 관살의 흉작용의 대표적인 작용들입니다. 왜 몸이냐라고 하면은 관은 비겁을 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것들이 관이 작용이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 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이 몸으로 건드릴 때는 아프다 이런 말들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자가 관사룬을 만나면은 상관이 있다면 남편의 직장 변동수가 있을 것이며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고 남편이 출세하고 부모 덕이 있습니다. 직장 좋고 승진 잘하고 도처에 인기 있고 사람들 눈에 잘 띕니다. 몸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며 중중하면 이혼하고 악처 악분을 만납니다. 가시밭길 천리길이며 비난한 팔자이고 결혼 후에 패망합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죠. 관살이 비겁을 극하면은 비겁이 많아 신용하다면 관사루는 재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겁이 많을 때는 비겁을 제할 때는 관살이 꼭 사주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사주가 조화롭게 되어서 그 관살이 귀하게 더욱 귀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관살이 약할 때 비겁이 많을 때는 관살운이 오면은 그 비겁의 재화가 됨으로 인해서 뭐 흔히 독립하고 독행하고 이런 어떤 혼자 나아가던 사람들이 재화가 되어서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관살이 귀물이 되어 명리를 얻습니다. 귀물이라면 이렇게 귀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살이 귀하게 작용을 해서 더욱 명예와 어떤 크게 얻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관사루는 식상으로 극하면은 극을 받는다. 식상이 강할 때 관사루는 식상을 귀하게 활동하게 만들며 식상이 약한데 관사루는 살의 힘을 강하게 작동시킨다. 관사룬에는 식상과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관제, 송사 발생, 남편과 자식이 다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관사룬은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습니다. 재생살이면은 배신당하고 사랑에 속고 돈에 속고 남편이면 처자에게 당하며 사주 구성이 좋으면 관이 더욱 귀하게 발달을 합니다. 사주 구성이 좋다면 더욱 귀하게 발달하죠. 관살이 변하여 비겁이 되면은 친구 때문에 직장 변동, 남자 때문에 재물에 손실이 생기거나 관으로부터 손재입니다. 남자가 친구 같고 자식이 도둑놈이고 불효하며 남편이 무능자와 같이 놀고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공을 빼앗아 타인이 뺏어가며 약혼했다가 파혼하고 관에서 찾아와 금전을 요구하고 취직 부탁하면 사기당하고 배신당합니다. 남자를 만났더니 돈만 털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비겁이니까 비겁은 죄를 극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관살이 식상이 되면은 관살로 인해 옷, 밥이 생기며 남자 자식으로 인해 재주가 생기고 치료가 됩니다. 직장이 없어지고 좌천이나 매사가 거꾸로 가며 관 때문에 지출이 있거나 윗사람의 변동이 있거나 남편이 어린아이 같고 관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거나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남편의 인정이 많아 돈을 잘 쓰며 그 다음에 연하의 남자와 인연이 있고 직장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프고 상부는 이제 남편의 눈물 흘리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이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지압이 부자와 그다음에 눈물 흘릴 상자가 뭐 이렇게 상복 입을 상자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눈물이란 뜻입니다. 남편으로 인해 눈물 흘리니까 뭐 배우자가 뭐 이렇다. 이별한다. 식상이 많으면 항상 구설이 따릅니다. 식상은 이제 말빨이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살이 변하여 재성이 되면은 남자는 직장에서 애인이 생기고 관에 의해 돈이 생기거나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며 자식 때문에 애인 생기고 자식이 장가 보내주고 자식이 보내주긴 하겠습니까만은 자식의 인연으로 인해서 자식의 뭐 스승을 만난다라든가 뭐 이래서 어떤 자식으로 인해 결혼한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남편 자식이 돈으로 보이고 항상 돈이 우선이며 매사 생각한 것과 같이 진행되다가 이제는 순리가 되며 재생관이다 이런 말입니다. 관살이 변하여 관살이 되면은 직업 변동이 있고 가까운 곳으로 이동이며 일이 많은데 더욱 일이 생기며 관살 때문에 자식 남편이 병이 온다. 이게 아무래도 나를 극하기 때문에 병이란 말도 되겠죠. 관살이 변하여 인수가 되면은 직장이나 관에서 공부시켜주고 사택, 관사,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얻으며 남편이 자식이 공부시켜주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남편이 어머니처럼 자상하고 사랑받습니다.
국공립학교 정부와 인연. 이때는 이제 나라의 정부를 말합니다. 제복, 정복, 제복, 정복을 좋아하고 원리 원칙을 행하며 원수가 은인이 되고 윗사람의 사랑도 받으며 관에서 표창받고 관이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고 관에서 후원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인운입니다. 기운일 때는 어머니에게 경사가 있고 어머니의 도움이 있다. 윗사람의 도움, 유산, 시험 합격, 학문의 향상 등이 있으며 인수는 재산 서류, 유가증권 등 재산으로 즐거움이 있으며 살인이 유기할 때 명예를 떨칩니다. 흉운일 때는 이 같은 일에 흉함이 있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 보죠. 편인은 식신을 용신으로 할 때 편인을 만나면 실업, 영업부진, 파산 등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편인과 식신은 흉하지요. 그래서 이제 편인격에 식신을 용신으로 할 때, 식신격에 편인을 용신으로 할 때 이럴 때 아주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육신에 비하여 박하고 육신 인연이 박하고 조부모로 인해 고생하거나 어려움 등의 일을 당하게 되며 살왕하면 대흉으로 부도수표, 도박, 잡기 등의 일로 입건 구속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편인은 편제가 제거하고 편인이 용신일 때는 대부가 됩니다. 이럴 때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인수가 흉작용을 할 때는 도식, 부도, 필화, 손재, 몸 아프고 지출, 축소, 답답, 건망증, 분실, 낙향하고 인수가 비겁이 되면은 어머니로 인해 돈이 없어지고 보증문서로 인해 돈이 없어지고 부동산 구입 등의 손실이 발생하고 시작은 좋으나 결과가 부실합니다. 이런 말이고요. 인수가 변하여 식상이 되면은 공부하면 할수록 재주가 발달하고 도움을 받아서 아랫사람에 나눠주고 희비 쌍곡선으로 멸유회전이 현실성 있게 발달을 합니다. 인수가 변하여 재성이 되면은 무엇이든 사놓으면 돈이 되고 어머니의 유산을 받습니다. 공부하면 문서, 증서, 현금이 되고 어머니의 처가 역할을 하며 공부하다가 연애하는 기질도 있다. 이런 말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수가 변하여 관살이 되면은 어머니가 엄하고 공부의 목적은 명예와 감투이다. 이제 인수가 있을 때 꼭 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감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는 공부하면 애인이 생기고 보호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를 때리고 건드리고 협박하며 문서로 인해 관제가 있을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여기서 끝이네요. 이제 이 용신에 운이 오는 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녹화가 길어진 듯한데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무민명리 강의록의 마지막 페이지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과정 이제 타로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